앞서 고든창이라는 변호사도 언급을 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영장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영장심사 마치고 나오는 한 전 총리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셨습니까?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 부르신 겁니까? 선포문은 왜 안 받았다고 하신 건가요? 대선 출마는 수사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계엄 당일 밤에 추경 의원이랑 무슨 통화했는지.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심사가 열렸고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한 전 총리 신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모두 54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6개의 혐의가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기현 위원장님. 범죄도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도주 우려까지 있다. 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상 발부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하나로만으로도 중요한 데다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한 위증의 내용도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부분은 굳이 일일이 소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내란 우두머리를 다른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방조죄로 했다는 것은 실제 영장이 기각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영장이 그래도 발부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계엄 문건을 받았다고 최근에 이제 시인은 했지만 이미 이 관련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시인하는 과정에 이른 것이 본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증거들, 특히 대통령실의 CCTV를 통해서 본인이 한 진술이 허위라는 게 명백히 확인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자행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 우려를 상쇄시킬 만한 정도의 자백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인해왔던 내용들, 허위 진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이 범죄의 중대성상 범죄가 중요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알려진 신분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도주 우려를 인정하고 또 이후에 수사나 공판 과정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도망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모로 특검은 꼼꼼하게 영장을 신청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조기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검에서 이 부분을 밀었죠. 한 전 총리가 입장이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받은 기억 없다 이렇게 진술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2차 소환조사 때는 받았다라고 번복한 거 이게 지금 증거인멸 정황으로 아마 특검이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판사에게 받아들여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대로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를 미국 정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마가 쪽 인사로 꼽혔던 이 고든창 변호사가 이틀 전에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한덕수를 보호하라. 한국의 애국자분들 지금이 한덕수를 보호할 때입니다.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서 우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특검이 전직 대통령 구속하고 미국 통인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게 숙청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거든요. 설주한 변호사님. 네. 혹시 지금 이런 상황들도 판사가 좀 반영을 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런 외교적이라든지 정무적인 판단까지 저는 판사가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냥 뭐 지금 들어온 뭐 특검 측에서 제출한 증거 기록, 수사 기록과 그 다음에 의견서, 그 다음에 어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에서 제시를 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아마 저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영장 발부의 사유까지 될까 좀 그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6개의 혐의가 있지만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아마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영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법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이 과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뭐 영장 발부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것들이 전부 다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전부 다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피의자의 방어권, 피고인 향후 재판에 갔을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특검 측에서 재범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적시를 하고 있는데 예. 도주 우려 당연히 없겠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도주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말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국무총리가 다시 내란이 뭐 일으켜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란도 돼야 되고 뭐 전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CCTV는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특검팀에 발견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알 수 없는 증거가 이미 수사팀에 확보가 돼 있다고 한다면 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저는 조금 이 발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발부가 될까라는 저는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좀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설주환 변호사님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아마 이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구속영장 심사 결과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 맞추셨는지 보시죠.